네, 저희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역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 무대에서는 그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미야케 쇼 감독님의 영화인데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전작인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라는 영화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감독님이신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올해 상영이 됐었던 작품이고요. 제가 그 올해 특별 프로그램으로 일본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미야케 쇼 감독님의 이 작품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그 지난해에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신 작품이고,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님이 가장 그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감독님으로 꼽는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됐고요. 이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키시 유키노 배우님께서 주연을 맡으셨는데, 잠시 소개를 드리면, 네, 키시 유키노 배우는 그 사랑이 뭘까라는 영화로 2020년에 일본 아카데미 신인 배우상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아주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심은경 배우님이 특별히 또 이 영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특히나 키시 유키노 배우와 에게 묻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이렇게 또 스페셜 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심은경 배우에 관한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지만, 최근에는 특히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신문 기자라는 영화로 역시 일본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요. 네, 세 분 인사를 차례로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今日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また、今ご紹介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うしてプサンでとても大きなスクリーンでまたたくさんの大勢の方と一緒に見ることができて、僕も一緒に見てたんですけど、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ね。いや楽しかっ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커다란 스크린에서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보니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와, 즐거웠다. 진짜 즐거웠네. 안녕하세요. 키시유키노입니다. 今日は、アジアで最初の、プレミアご覧になっ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この日を待ち望んでいましたので、すごく感無量です。今日はいろんな質疑応答ができると聞いているので楽しみにして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오늘은 아시아 프리미어로 아시아에서 첫 상영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오늘을 정말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개무량하고요.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고 해서 많은 질문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은경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네,
이 영화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응원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많은 이야기 나누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이 영화의 그 영어 제목하고 이 영화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Small, Slow but Steady라고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 주인공을 보면 좀 이렇게 체구도 작고 그리고 영화 자체도 그렇고 이 여기에 나오는 뭐 체육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좀 작고 어떤 면에서는 좀 느리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영화에서 나오듯이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원작이 이 실존 인물인 게이코의 책에서 착안을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감독님한테 이 책에서 어떤 부분에 영감을 받으셔서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そうだな、どっから話そうかな。 어디부터 얘기를 할까요? まあこの映画作るにまでボクシングのこと全然知らなかったんです。ボクサーのファンでは全然なかったんです。 이 영화를 만들 때까지는 권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복싱 팬이 아니었거든요. なんでわざわざ殴ったり殴られたりしなきゃいけないのか全然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 왜 굳이 때리고 맞고 해야 되나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でも多くの人はボクシングに夢中になるわけですよね。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권투에 열중을 하게 되죠. この謎について考えていくと、もしかしたら僕たちの人生についても考えることができ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した。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つまりいつか、我々みんな死ぬわけですけど、でも明日をよりよく生きようとする。それは何で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ね。なぜだろうと考えるとその答えは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どのように生きたらいい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みると、この主人公のモデルとなった小笠原さんの生き方、何かこう純粋に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守って、そのために自分の人生を生きようとする、そのエネルギーが本当にこの映画の中心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 요컨대 우리 모두가 다 죽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더 좋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라는 데에 대한 답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혹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 그 오가사와라 케이코라는 분이 쓰신 책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다 보면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의 단초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なんていうふうにいつも言葉で説明するために少し恥ずかしくなります。なんでかというと、岸井さんはそれを見事に映画の中で全て表現してくれているからで、もしかしたら僕の言ったことは全てもう一回忘れてもらって、岸井さんの姿だけを思い出してくれれば嬉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말로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신 기시 유기노 씨는 영화 속에서 그거를 온전하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제 말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영화 안에서 보셨던 키시 씨의 모습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짧게 제 감상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사실은 지금 또 심은경 배우님이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여기 관객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심은경 배우님의 감상을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배우님이 그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잘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영화를 제가 2번 정도 봤어요. 한 번은 이제 시사회를 통해서 보았고, 또 한 번은 이번에 대담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는데, 사실 저는 2번째 최근에 봤을 때 감상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공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생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 발 더 내딛어 본다, 앞을 향해서. 그러니까 영화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딩 크레딧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그 흘러가는 풍경을 도쿄의 아라카와구 풍경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케이코는 계속해서 복싱을 위해서 단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아라카와 복싱장의 관장님께서는 또 체육관을 또 다시 없애지 않으시고 다시 그거를 또 개발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들면서 영화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정말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서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를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의 눈을 보면서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이 제 자신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도 하게 되면서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이렇게 나도 한 발 더 살아가 보자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멋진 감상 고맙습니다. 그 키시 유키노 배우한테 질문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 해주시죠. 저는 굉장히 첫 장면부터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키시 유키노 배우님의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일본어 제목으로는 아이가 난다라는 사랑이 뭘까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그때의 영화의 이미지라던가 이제 다른 작품에 연기하셨던 이미지가 전혀 없으시고 그냥 케이코라는 캐릭터로서 존재를 하셔서 굉장히 그 임팩트가 굉장히 저한테는 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첫 장면부터 뭔가 확실하게 이 캐릭터로서 들어가서 인상을 남긴 작품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를 촬영을 하는 걸 이제 돌아보시면 연기를 하셨을 때 케이코를 어떤 심경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복싱의 어떤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은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이제 준비를 하셨는지 듣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素晴らしい感想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うだな、トレーニングは3ヶ月しました。ボクシングのトレーニングは3ヶ月して、その中で稽古を形作っていったように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だな。 일단 정말 멋진 감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신 것인데요. 그 훈련 트레이닝은 한 3개월 정도 계속 했었고 그 기간 동안에 계고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もう私も自分で、稽古という映画というか、もう二度とできないことをやっているなという自覚はトレーニング中からありました。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두 번 다시 못할 작업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자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トレーニングの中で、ボクサーの体に見えるように糖質制限をしました。그 훈련을 하면서 그 권투 선수의 몸으로 보이도록 당질을 제한을 했었어요. 糖質制限をすると、脳を動かしているのはもちろん糖分なので、すごく狭い世界しか見えなくなります。それによって、自分が見たいものしか見えない状態、聞きたい音しか聞こえない状況っていうのができたので、そのおかげもあってその集中力を注ぐ、もうある一点にだけ集中力を注ぐっていう訓練になったような気がしました。その精神状態の中で稽古が作られていったというか、もう私はこの映画でなんだろう、体が朽ちてもいいというような気持ちにまでなっていたので、この経験は本当に二度とできないし、二度とできない瞬間を、収めてほしいと思いながら日々、撮影をしていました。 그 뇌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당연히 당분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질을 섭취하는 거를 제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계속 보고 싶은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고 듣고 싶은 소리밖에 안 들리는 상태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좁은 세계만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 그런 상태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도 있어서 집중력을 한 곳에만 쏟아붓는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당분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 지점에만 집중력을 쏟아붓는 훈련의 과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신 상태에서 게이고를 만들어 갔던 것 같고요. 정말 그렇게 작업에 임하고 있을 때는 이 몸이 정말 상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고,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이었고, 그런 순간을 꼭 잘 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감탄밖에 없네요. 네, 영화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 거울에 등 근육이 이렇게 성난 등 근육이 딱 잡힐 때, 이 사람은 권투 선수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었습니다. 네, 특이한 장면들 중에 이 영화 보셨지만 권투 시합 장면보다 그 연습하는 장면이 되게 그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저희가 일본의 한 평론가 분한테 이 영화에 대한 글을 받아서 팜플렛도 만들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힙합풍의 작품을 가진 감독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보는 것 같은, 음악 또는 댄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안무를 하는
그 권투 연습 장면들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장면을 찍을 때 어떻게 연습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감독님 역시도 그런 장면을 어떻게 연출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ボクシングが実は音楽的なリズムを持ったスポーツであるというふうに教えてくれたのはフレデリック・ワイズマン監督のドキュメンタリー「ボクシングジム」がそれをまず教えてくれました。 그 권투가 실은 음악적인 리듬을 가진 운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프레드릭 와이스만의 복싱 짐이라는 영화였습니다. でこれは面白いなと思ってその岸井さんとトレーナーの松浦慎一郎さんと僕で3人でこうジムで練習している時にもいつもこんななんか新しいリズムの練習を見せてくれということを松浦さんにお願いしていました。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기시 배우님과 또 그 실제로 그 훈련을 해주셨던 마스우라 시이지로님과 저하고 셋이서 그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그럴 때에도 늘 새로운 리듬을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その練習の時に思い出深かったことを少し話したいと思うんですが、これは先ほどシミョンギョンさんが話してくれた共に生き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少し関係している話を喋りたいと思います。 연습을 했던 장면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심은경 배우님께서 이렇게 더불어 산다는 말씀해 주신 것하고도 조금 이어지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ボクシングの練習を始める前まではこうリングに一人で戦って一人で上がって戦うとても孤独なスポーツだとそもそも思ってたんです。 복싱 연습을 하기 전에는 혹은 접하기 전에는 이 경기가 권투라는 것이 혼자서 링 위에 올라가서 혼자서 싸워야 하는 그런 고독한 경기인 줄 알았습니다. しかし実際練習してみるとこう今僕と岸井さんこの距離ですけれどこの距離だとパンチは当たらないんですね。で当てるのもものすごく怖いということをまず最初に感じました。 근데 실제로 연습을 해보니까 지금 기시 유키노 씨하고 저의 거리가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이 정도 거리면은 제가 펀치를 날려도 맞지 않을 만한 거리입니다.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펀치를 날리는 그러니까 때리는 쪽도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相手への尊敬とかリスペクトがないとそれが互いにないと多分ボクシングは練習すら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学びました。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경, 리스펙트라는 것이 없으면 연습조차 할 수 없는 게 권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ある日それで練習している時に、この体格の全然違う2人がリングに上がって戦うっていう練習が一度あ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다가 이 배우님하고 저하고 이렇게나 체격이 다른 두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그런 연습을 했었거든요. 僕がそう殴るわけにいかないでしょうって思いません。 제가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だから遠慮してすごいガードばっかりしてたんです。 그래서 좀 사양하느라고 계속 가드만 쳤거든요. そしたら岸井さんはまっすぐ僕を見つめてなぜ殴ってこないんだとなぜ真剣にやってくれないんだってことをものすごく正直に伝えてくれたんですね。 그랬더니 기시 씨는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안 때리냐, 왜 진지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때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셨거든요. だからそれ自体強いとか弱いとかそういうことではなくそのまっすぐな姿勢というものが多分岸井さんにももともとあり恵子さんといったキャラクターにもあった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れが共に生きるということにつながる姿勢なのかなということを僕は練習中に感じ続けていました。 그러니까 그 강하냐 약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그 스트레이트하게 가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똑바로 접하는 대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것이 아마도 그 원안의 케이코 씨에게도 또 기시 씨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